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그렇듯이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베스와 그 후계자인 마두로의 연이은 집권으로 석유 수출만 믿고 국민들에게 현금 복지를 남발을 하다가 이젠 나라가 망해버렸죠. 차베스의 추종자들은 이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두테르테가 차베스에게. 뭐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CNN, 외신에서 볼 법한 그런 정치 얘기 같은데 또 홍 후보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 얘기인 것 같아요. 두테르테는 저번에 다뤘었고 또 차베스는 이웃나라 대통령 이름 아닌가요? 네, 일단 그 베네수엘라죠. 남미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얘기가 아니라 그 경기도의 차베스라고 홍준표 후보가 오늘 경기도 국민의힘 도당을 방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경기도의 차베스를 이긴 날 경기도를 마침 방문해서 뜻깊다. 자,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을 사람 앞으로 나밖에 없다. 나라를 차베스에게 넘기면 되겠냐? 누군지 알겠죠? 경기도 차베스 하면 이재명 경기지사를 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아까 썰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자신이 이재명 지사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온 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도 차베스라고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과거 뉴스 썰기에서 홍 후보를 향해서 비유의 달인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 경기도의 차베스란 이름을 또 부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고 좀 찾아봤더니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 경기도 차베스가 나라를 거덜내려 한다라고 비난을 했었죠. 근데 지난 3월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한국판 차베스다. 기본소득제는 배급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국정 운영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사실상 이 지사를 향한 차베스 비유는 뭔가 처음 나온 신선한 비유라기보다는 여러 차례 사용이 된 느낌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처음 사용한 사람도 홍 후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처음 사용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는 여론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공격은 해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자주 언급되긴 했었어요. 보통은 이제 보수 야당에서 진보 정부를 공격할 때 많이 사용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웬만한 이제 정치 이슈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차베스 전 대통령 이야기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정부의 어떤 보편성, 보편적인 복지, 보편 지원이나 어떤 복지의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을 비판할 때 예를 들어 퍼주기다. 그러다 보면 나라가 거덜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베스 전 대통령을 가지고 와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반복돼 왔던 프레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인터넷 용어로 따지면 치트키 같은 보수권의 치트키 같은 표현인데 자, 보시면은 황교안 전 대표 2019년이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베네수엘라행 국민 고통 열차를 멈추라 이렇게 비판한 적도 있고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도 여러 차례 차베스를 인용했습니다. 자, 특징적인 거는 어떤 경제 분야나 복지 또는 포퓰리즘 이런 부분에만 한정한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국정 비판할 때 사용을 했는데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차베스가 될 겁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이런 식으로 선거 제도를 바꿔가지고 20년을 집권했어요. 독재를 했어요. 저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가지고 여야가 대치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스럽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다 이렇게 하면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었네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정부를 비판할 때 썼었는데 지금은 이 지사를 비판하는데 쓰이고 있다. 당장 오늘도 얘기를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유력 주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은 차베스의 무상복지, 퍼주기다라는 식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공격을 해왔죠. 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지사의 이 기본소득을 차베스랑 연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차베스의 포퓰리즘 시책은 대실패로 끝나 지금 베네수엘라를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토지를 바라보는 이 지사의 관점과 차베스의 관점이 참 많이 담아 있는 거 아닌가. 베네수엘라 경제가 복지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석유 산업 의존도가 90% 이상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지면서 근데 저번에는 홍준표를 향해 두테르테 같다라고 했을 때 반박이 들어왔었잖아요. 뭐 이 지사 쪽에서는 반박 들어온 거 없습니까? 네, 아직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빠르면 내일, 오늘 밤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기습으로 질문했는데 좀 준비하신 듯한 매끄러운 멘트. 자, 어쨌든 지난 뭐 두테르테 대통령 비유도 그렇고 오늘 차베스도 그렇고 대선 후보끼리 경쟁하는 건 좋은데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 그거에 대한 또 의문이 들어요. 일단 그 차베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차베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인용이 돼 왔던 겁니다. 이미 10년이 넘게 써먹었던 측면이 있어서 약간 식상한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차베스 전 대통령은 이미 2013년에 사망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경제가 더 악화된 측면이 있는데, 자, 물론 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악화에는 이 차베스 전 대통령의 책임도 분명히 있고 또 무상 현금 복지 측면도 있지만 단순히 이것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과도한 석유 의존도 그리고 또 다른 산업 시설이 빈약하다는 베네수엘라 자체의 경제 구조 문제, 또 빈부 격차, 그리고 또 대규모의 자본 유출, 게다가 또 미국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그 차베스 대통령의 어떤 그 무상 복지만이 원인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원인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과연 우리나라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랑 비교하는 게 맞느냐? 하나 좀 지난 5월이었어요. 전경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서 지금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라고 전경련, 다른 데도 아니고 전경련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전직 대통령과 비교가 되는 게 뭔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선은 미래를 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펼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